처음에 현대자동차가 이 로봇을 만드실 때 엔비디아 GPU 사용했어요. 300W 정도 소모하니까 가열도 심하고 양산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럴 무렵에 저희가 이제 저전력 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해보자 했었는데 300W 먹던 그 GPU 대비 5W 미만이고 성능은 GPU만큼 나오고 그게 피지컬 AI의 센터 되는 팀인 거예요. 인간 수준의 지능을 5W로 구동시킬 수 있으면 그 로봇이 인간 지능 수준의 말을 알아듣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안녕하셨어요. 박영선의 테크토크 오늘 11번째 순서입니다. 새해가 되면은요, CES가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그 화두와 연이어서 넓은 토론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CES의 2024년도에 혁신상을 받고 또 올해도 혁신상을 받고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초청돼서 세상의 눈을 크게 뜨게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디벡스의 김노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바쁘셨겠어요, 올 초에. 맞습니다. 네. 이 CS 다녀온 사람이 저한테 어휴 거기 가봤더니 디벡스라는 그 회사가 엄청나게 부스를 크게 차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 회사 어떤 회사냐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S에서 올해 혁신상 받은 거는 어떤 내용으로 혁신상을 받으셨어요?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 받았을 때는 이제 원천 기술 첫 제품 나왔을 때 받은 거라면 올해는 응용 기술,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원했던 제품들이 다 사양이 바뀌어서 이제 모듈 제품을 새로 만든 거, VMPU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사실 GPU 대비 굉장히 이피션트 해가지고 상 받은 게 있고. 그게 어디 온 디바이스에 쓰이는 건가요? 이거는 서버에서예요. 서버에 그러니까 PCI 카드인데 작은데 그 한 장이 큰 GPU 카드 4개 정도를 처리해 줄 수 있어서 글로벌 고객이 원해서 이제 스펙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그걸出품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SoC화 해가지고 저 AI 반도체 만든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 상을 받았고요. 사실 저희 이제 혁신상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가 좀 특이점이 저희 칩을 가져다가 산업용 PC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식스팹이라고. 미국의 이제 회사인데 자기 원래 제품이 있었어요. 중계기가 들어갈 수 있는 PC예요. 조그만. 거기서 저희 이제 그 M.2 모듈을 집어넣어서 AI 중계기 같이 만든 건데 요게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이 저희 제품만 집어넣었을 뿐인데 최고 혁신상 회사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정말 이제 시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그런 시그널을 보는 거죠. 저희 거가 받는 거는 저희 잘했습니다 하는 거고 저희 고객사 제품이 받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정말 혁신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디벡스 제품이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더 큰 거를 만든다. 그리고 2026년에 화두가 피지컬 AI다. 이 CES 가보니까 어때요? 그 피지컬 AI 피부로 느껴져요? 올해는 정말 차이가 있었어요. 저 지난 4, 5년을 계속 봤는데 올해는 로봇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무인화, 무인제조, 다크 팩토리. 이런 일들이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다국적의 로봇 회사들이 다 나와서 너무 비슷비슷한 로봇들도 많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는 피지컬 AI의 원년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CES가 문을 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이 이걸 받잖아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초청받으셨다면서요. 다보스 포럼 2년 전에요. 저희 디벡스를 공식 초청해서 전 세계 AI 반도체, AI 칩 인더스트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저 인바이트를 받았고 글로벌 아젠다들은 2개 정도로 이제 추진하고 있었어요. 글로벌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재작년부터 AI가 근데 정말 거품이 아니냐,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 맞냐, 이제 이런 의심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마인즈 어워드라는 거를 신설하면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AI 기술들을 찾아내서 상을 주면서 그 사례들을 한번 계속 트랙해보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작년에 현대자동차 로봇에 저희가 이제 칩 넣은 걸 가지고 사례를 냈고 선택이 됐어요. 정말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팍스콘이 자기 공장에다 자동화하고 있는 것들이 또 사례로 올라왔고,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사실 산업 자동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올라오고, CATL이라고 전기기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그 공장을 자동화하고 있어요. 이 사례들이 다 같이 수상을 했어요. 정말 다크 팩토리,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해서 다보스에서도 사실 또 피지컬 AI가 지금 주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로보틱스 랩하고 또 뭔가 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CES 기간 중에 전 세계에 인계됐어요. 현대자동차가 그간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로봇을 이제 상용화 시키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협업해서 저희 칩이 탑재돼서 양산되거든요. CES에서 혁신상 받은 거, 그다음에 AI 반도체 피지컬 AI 반도체로서도 글로벌 선도인 거로 또 CES가 굉장히 비중 있게 스타트업으로서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좀 다뤄진 상황에서 또 현대차 좀 이번에 로봇이 이제 좀 되게 화제되는데 그 기간 중에 또 이제 디벡스 칩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간다. 그 로봇에
이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돼서 또 저희가 또 많이 바빠졌었는데 아직도 수면 안에 있는 게 한 5-6개 정도가 있겠는데 올해 안에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현대자동차 그 협업권이 사실 의미가 되게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이 로봇을 만드실 때 엔비디아 GPU 사용했어요. 이 엔비디아 GPU는 한 300W 정도 소모하니까 배터리로 돌아다니는 시스템에 적합하지도 않고 과열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에서는 승인이 됐지만 양산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럴 무렵에 저희가 이제 저전력 파워의 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해보자 했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LTE 통신 모듈을 그냥 집어넣고 로봇에 서버에서 이게 이제 AI를 하려고 하셨다가 근데 통신이라는 게 언제든 끊길 수 있고 그렇죠. 느려질 수 있거든요. 당연히 금방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를 아셨고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없으면 안 된다 양산이 이제 이렇게 돼서 봤더니만 300W 먹던 GPU 대비 5W 미만이고 성능은 GPU만큼 나오고 처음에는 가격 별로 생각 안 쓴다고 하셨더니만 최근에는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디벡스 칩이 좀 적합하다 이래가지고 3년 동안 협력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때마침 피지컬 AI 세상이 되면서 다보스와 CES가 집중 종료하는 시간에 딱 공개되니까 굉장히 뜻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300W를 5W로 이거 엄청난 혁명인데요. 그럼 5W로 세상을 바꾸는 사나이 뭐 이런 닉네임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바이두하고도 또 양산한다면서요. 바이두하고는 이제 한 작년 2월에 만났었는데 그것도 또 되게 뜻깊은 게 그때 이제 딥시크라고 AI 세계 안에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GPU를 많이 안 쓰고도 AI를 만들 수 있다. 사실 바이두 만나기 어려운 게 레노버나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이요. 바이두 만나려면 미팅 한 30분 잡히고 그마저도 좀 재미없으면 5분 만에도 그냥 가버리신대요. 그런 정도로 만나기 힘든데 우연히 미팅이 잡힌 거예요. 가가지고 칩 보여드리고 버터 데모 해드리고 전성 얘기 다 해드리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증이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고 있었던 그 어플리케이션 올려보니까 300W 먹는 GPU보다 성능이 5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과 저희 칩의 케미가 좋은 건데 원래는 저희가 한 GPU 정도 성능 내는 거를 가까스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5W 300W니까. 그리고 가격도 뭐 몇천 불인데 우리는 100불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배가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천지개벽하는 거를 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도 최적화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우리 거에 최적화는 안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운이 맞을 된 거죠. 그래서 5배가 나면서 이거는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상황이잖아요. 또 더 좋았던 건 그분들이 온디바이스를 하시려고 뭐 인텔, 퀄컴, 중국에 있는 그 NPU들 막 다 써보신 팀이거든요. 다 실망하고 포기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디벡스가 또 만나서 이건 양산 가능하다 해가지고 작년 중반에 패들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 1,100만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AI 알고리즘 생태계인데 거기 생태계 서플라이를 일단 먼저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작년 한 8월 됩니다.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포팅했던 알고리즘들이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작년 11월부터는 양산 준비를 했다가 12월부터는 이제 공급 계약까지가 또 되고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이두가 이제 중국 안에서는 전체에 필요한 AI 알고리즘을 공급하는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파급 효과가 좀 굉장히 크고 포스코 DX라고 저희 고객이긴 한데 거기도 패들에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인데 거기 안에 생태계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확산 속도가 더 크게 2026년에 엄청 도약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디벡스의 그 바이두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은 어디서 양산을 합니까? 삼성전자 이제 5나노 공정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패키지 테스트까지가 다 국내에서 일어나거든요. SCM 전체가 한국입니다. 네. 그럼 요새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게 이 디벡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일거리가 생긴 거 아니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서 정말 저희를 잘 도와주신 거 맞아요. 제가 표현할 때 삼성전자 5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과 디벡스의 AI 반도체 설계 기술의 승리를 하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2나노 공정도 저희가 기회를 주셔서 다음 프로젝트도 하니까. 그럼 삼성전자와 이 스타트업의 협업, 사실은 이게 이제 아주 바람직한 모델이고 제가 중기부 장관 하면서도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정말 그때 열심히 했는데 이제 5년 지나니까 되긴 되는군요. 제가 처음 뵙게 된 자리가 대체 왜 패밀리스가 어려운 거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말했던 게 미국에서 TSMC를 사용하면 2달마다 한 번씩 이제 MPW라고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을 보니 이게 MPW도 안 하고 한 번에 그냥 양산했다가 망하면은 자금에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고 기말 봐버리는 그런 거랑 똑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MPW 기회라도 또는 첨단 공정이라도 필요하다 해서 그때 이제 또 삼성이 그래도 문을 열어서 국내 패밀리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거에
첫 시작이 이제 오나우로 저희 디백스 준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사나우 이런 공룡들은 되게 많은 회사들한테 뿌려졌어요. 국내 그 신흥 팬리스한테. 그때 그 노력이 사실은 히든 스토리로서는 작용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중국 출장 다녀오셨는데 그럼 이 바이두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바이두의 문심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글자 문이고 마음이잖아요. 덕마인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 패들에서 오픈소스 알고리즘으로 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초청받아서 더큐멘트 마인드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돌렸다고 했던 그 응용 알고리즘이 중국 문자를 다 AI로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AI예요. 중국에서 이제 뭐 회계장부나 이런 게 다 글로 써 있는데 그걸 다 정확하게 회계라 오디트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글로 써 있다 보니까 다 빠르게 하기 어려웠는데 전산화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 알고리즘 만든 거는 바이두고 그다음에 그거를 빠른 속도로 값싸게 AI와 전산화 시키는 거가 그 AI 구동 칩이 저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바이두는 온디바이스 AI, 피지컬 AI의 리더가 되고 싶구나. 그리고 정말 중국 사회와 글로벌 사회가 그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박차를 가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건 칩이거든요. There's no physical AI예요. Without chips. 그야말로 피지컬 AI는 칩이 없으면 그렇죠. 데이터 센터니까요. 근데 칩이 딱 싱글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디백스 현재로서. 그래서 독보적인 지위를 받고 간 거고 사실은 서버 솔루션 안에서는요. 이미 중국도 GPU 회사들이 지금 상장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쿤룬신이라는 바이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서버 칩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웨이 어센드니 캄베리콘이 맞는데 온디바이스에서 필요한 만큼 전성비 갖고 있는 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외산인 저희를 불러들여서 키노트까지 시킬 정도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디백스에 대한 가치의식은 굉장히 높구나를 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가 정책을 보면 엔비디아의 GPU를 제끼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H200 산이 많이 이러다가 거기에 이제 그 NPU가 필요하니까 그걸 디백스를 선택한 거군요. 서버용은 안에서 만들어요. GPU로 해서 만드는 쪽이 막 5억 불씩 매출내고 있는 데가 무어스레드라고 하는 데가 있고 메타엑스라는 데도 있고 근데 온디바이스는 지금은 아예 로우 레벨은 있는데 정말 파워풀하게 돌려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두가 경험한 거는 5W가 아니면 안 된다도 본인도 알고 저도 아는데 지금 중국 안에 있는 우리 정도 성능 내려면 최소 25W 정도가 동작되는데요. 25W는 온디바이스 쓰기 사실은 거의 힘듭니다. 왜냐면 스마트폰도 순간적으로 10W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다양하게 쓰기가 어렵죠. 산업 환경이면은 더 환경이 열악하니까.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또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기술 빼가는데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약간 걱정돼요. 중국 비즈니스를 한다 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은 망설임이면 이런 두 가지 면들이 있었는데 중국 한번 가게 돼서 하루에 1000km씩 기차를 타고 10개의 고객을 만났어요. 4일 동안. 엄청난 강행군 해보고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현재 피지컬 AI를 정말로 대단히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중국이 그렇죠. 사회고요. 네. 미국은 초전형 쪽으로만 많이 가 있어서 제조 산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만하고 이제 한국하고 그다음에 유럽, 일본 조금 이거거든요. 지금 피지컬 AI 한다 그러면요. 근데 중국이 너무 뭐 엄청나게 과반 이상을 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산업은 그 산업에 처음에 에코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 있어야 사실상 표준이 돼요. 그럼 여기 껴 있으면 돌아다닐 때 계속 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 산업을 만들 때 노하우들이 집산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넣어봤더니 뭐 불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완성화된 이제 디펙트 스탠드가 되는데 그거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을 테이크할 것인가 사실은 전 선택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국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에서 아마 몇 배수가 더 나올 거긴 한데 중국이 앞서가는 것만큼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테스트 베드도 되잖아요. 조금 더 위험해도 시연해보니까 더 오픈마인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기술을 글로벌급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 1번이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스크 포인트도 어마어마하죠. 사실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닌 것도 다보스 포럼 때문에 처음에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 다레닌이 뭐 이런 데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하면 기록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기술 유출이라는 부분은 되게 많이 신경 쓰지만
스타트업이 좀 취약해서 지금 정부가 산업을 일으켜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보완에 이거를 조금 도와주는 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디팩토 스탠다드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미국이 디팩토 스탠다드는 당연히 이건 우리 거야,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중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게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진출하고 계신 거죠?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전방위 산업 안에서 좀 영업 활동하고 있고 당연히 글로벌 회사로 들어봤지 싶은 회사들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그래도 몇 개는 회자돼서 인정할 만하다. 그런 정도 내용이 나올 만큼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AI가 점점 국가 대항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 대항전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연 그 나라가 풀스택을 갖추고 있냐, 뭐든지 다 할 수 있냐, 이건데 이 풀스택 갖춘 나라가 미국, 중국? 예. 정말 연말하게 보면 풀스택이라 하면 AI 반도체를 독립할 수 있냐, 그 다음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독립할 수 있냐, 그럼 이걸 응용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응용 제품에 관련된 에코를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이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딱 따져놓고 보면은 메모리 기술 안 갖고 있는 나라 있고요. 메모리도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AI 반도체만큼이나 더 중요하거든요. 그 AI 반도체 엔비디아에 좀 그래도 많이 의존하는 나라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미국과 중국도 약간 컨트롤버스 하고요. 근데 한국이 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보니까 100년 전에는 제국주의로 이제 식민지가 생겼는데 이제는 이게 디지털 식민지가 이제 형성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이렇게 있고 한국, 대만 이렇게 있고 거기 일본, 그다음에 싱가폴,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의 위상이 정말 여기서 잘하면 업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곤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스타트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 장관님이 참 통찰력이 좋으시다. 왜냐면 저희는 전 세계 지금 비즈니스 활동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서버린 AI 프로젝트라든가 펀드라든가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아니고 싱가포르에도 서버린 AI 펀드가 있고요. 유럽도 유럽대로 가고요. 네. 남미나 중미도요. 서버린이 갑니다. 중동은 가는 건데 남미도 가고 있고요. 그렇죠. 대만도 가는데 왜 가냐? 그러면 풀스택을 하려고 하는 이제 서버린 AI가 있고요. 풀스택이 아니어도 뭐라도 캐퍼빌리티를 가져가야 된다. 껍데기라도 가져가야 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말레이시아의 싼땅과 싼전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중국, 미국에다가 서플라이하는 소버린 AI를 하자. 그럼 사실 스택이 다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 서버린 AI 펀드 써서 조 단위로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략이 뭐냐면 각국의 서버린 AI에 대한 무브먼트의 그 밑단에 디팩토 스탠다드 온디바이스 칩을 늘어가는 회사가 디백스여야 된다 해서 중미도 가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남미도 가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싱가포르에도 우리가 가고 있고요. 유럽도 가고요. 대만도 가고요. 당연히 중국, 미국, 중동은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거를 다 보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는 보여질 것 같아요. 원래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그 작은 부품을 여러 곳에 파는 회사, 여기가 알짜배기거든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 파운드리 2나노를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DX-M2라는 이 새 신제품은 우리 모든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설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알고리즘을요. 네. 또 5와트로 돌아가는 반도체에다가 로컬 디바이스, 명암만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작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이게 우리 내부 프로젝트 네임은 DX 레인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라스트 인벤션에서 따왔어요. 챗GPT를 그 정도 수준의 지능을 돌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칩을 몇 번을 돌리면 이제 우리가 칩을 안 만들어도 AI가 칩을 만들게 될 거냐. 이 남발이 몇 번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칩을 안 만날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끝의 프로젝트를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할 정도의 이제 프로젝트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챗GPT를 서버에서 끌어내자 이거죠. 그래갖고 마치 스마트폰 들고 다니듯이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피지컬 AI의 센터 되는 팀인 거예요. 왜냐면 로봇한테 그 생성형 AI 지금 나와 있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5와트로 구동시킬 수 있으면 그 로봇이 인간 지능 수준의 말을 알아듣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도화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건 피지컬 AI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나 더 큰 게 부분이 있어요. 생성형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만드는 거를 지금 한 10 트릴리언 달러가 집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하프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근데
근데 새 컨티넨트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1.5 트릴리언 달러가 좀 모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한 10 트릴리언 달러가 필요하다. 그럼 1.4경 원의 돈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데이터 센터를 저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 문제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 이슈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갔으면 그 정도 수익화가 돼야 될 건데, 그리고 세 번째는 실현 불가능하지 않나. 지금 메모리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있고, 수급에. 근데 우리나라 증설하려고 봤더니 용인 클러스터에 넣고 싶어도 전기가 모자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만들 전기도 없는데 데이터 센터 그만큼 돌릴 전기가 어디 나오냐. 핵발전소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7년, 10년 걸리거든요. 핵발전소를 어마어마하게 진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너무 블락 포인트가 되는데 저희 연구가요. 생성형 AI를 어떤 사이즈를 로컬에서 구동시키면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초지능을 안 써도 되냐를 연구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100 빌리언 파라미터의 알고리즘을 만약에 로컬에 돌릴 수 있다 하면요. 저희가 쓰는 챗GPT를 많이 쓴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질문 쿼리에 5분의 1 정도만 초지능으로 가면 되고요. 나머지 한 80% 이상은 이 100빌리언짜리 알고리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써보면 정확하게 밝히진 않거든요. 챗GPT나 이런 쪽에서 몇 빌리언짜리 쓰나 했더니 다른 회사들도 보면 좀 제가 암암리에 들어보면 20빌리언, 100빌리언까지도 잘 안 돌리는 거예요. 30빌리언, 40빌리언 정도면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이게 돌리려고 하는 칩이 한 100빌리언까지가 가능해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AI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상적 5배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디바이스 AI에서 돌려주면 돼요. 또 사실 작년에 딥시크 나온 게 좋은 게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MOE 아키텍처 이래가지고요. 100빌리언이 필요하면 사실 100빌리언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인프런스 할 때 한 17빌리언 정도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읽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연산할 때. 그러고 보면 저희가 온디바이스에서 100빌리언까지가 원활하게 갈 수 있고 30빌리언, 40빌리언 장들은 굉장히 쾌적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챗GPT 쓰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항상 정확한 응답속도를 갖고 응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로컬 디바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QoS도 좋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거 하나를 잘 만들면 AI의 어떤 판도와 역사 흐름을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0 트릴리언 달러 모이는 것보단 한 1.5 트릴리언 달러로 좀 증식하고 나머지는 디바이스로 필요한 만큼 그때 증식시키면 되니까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거다로 생각한 거고요. 그걸 이제 CES에서 중요한 메시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마더 생성형 AI가 있는 거고 이 마더 생성형 AI는 아주 정말 전문적인 것을 할 때만 교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것도 100빌리언이 가능하다. 이건 혁명인데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팀쿡을 만났을 때 스마트폰을 탁 들어보이면서 저한테 이랬거든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왜 저런 이야기를 꺼내지?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게 별거가 아닙니까? 이제 이랬더니 이거요. 남들이 안 쓰는 그 기술을 다 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둘이 앉아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기술 중에서 남들이 안 쓰는 걸 한번 다 모아보자. 그리고 그걸 모아서 만든 게 스마트폰이고 특히 삼성이 안 쓰는 기술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논리네요, 지금.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날 서버 GPU 데이터 센터에서 되는 기술이에요. 디벡스의 기여 포인트 딱 하나예요. 거기서 데이터 센터에서 벤틸레이션 파워 쓰고 냉각하고 엄청난 기계들 거기서 CPU 막 엄청나게 큰 거 메모리 엄청난 디바이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검종이만한 곳 위에다 올려서 5W만 쓰게 하고 명암판만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쓰고 있는 챗GPT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딱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PC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네. 웨어러블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희가 하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재밌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세상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처럼.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2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나노가 필요했던 건 5W에 돌아야 되는데 저희가 5나노 사용했잖아요. 프로파일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W 정도 돌겠더라고요. 근데 10W 갖고는 저희가 막 못 씁니다. 영암만하게 되려면 5W를 써야 발열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값싸게 일어나고 또 안정성도 어딜 가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계산해보고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2나노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삼성 전자 파운드를 가서 저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삼성 이제 SF2P 공정에서 저희가 첫 번째 고객이거든요.
그걸 주신 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이거 프로젝트 성공시키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스타트업 조그만 회사 하나 프로젝트지만 역사 남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삼성한테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엔지니어들하고 처음에 딱 구성됐을 때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얘기하기를 오픈 AI는 마담 퀴리다. 그러니까 방사선 효과를 본 우리가 누굴 것 같으냐, 역사에 뭘로 남길 것 같으냐, 우리는 오펜하이머다.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가고만한 파장이고, 우리 인생 안에서는 다시 오지 않을 정도의 레디컬 체인지 있을 거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좀 전율해하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고, 푸시를 안 해도요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제 칩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니까, 그리고 올해 중반에 이제 평가를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오픈 소스 돼 있는 것들을 다 포팅할 거예요. 딥시크, 바이두도 있지만 오픈 AI OSS, 그 다음에 라마 4 이런 것들을 다 구동시킬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연말 나오면 이런 모든 모델이 지금 명함 많은 데서 이렇게 해서 동작됩니다. 튜토리얼과 데모를 할 거예요.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딥엑스라는 기업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딥엑스가 하는 가치가 뭘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투자자들이 물어봐요. 왜 딥엑스 없으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가요? 딥엑스가 있어서 뭘로 이 세상을 지탱해요? 물어보는데요. 창업자이긴 한데 저 자신을 엔지니어라고 아직도 생각해요. 인류 문명이 제가 봤을 때 전 시대가 두 개로 분리된다고 보거든요. 인간지능 수준 이상의 그 AI가,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도처에다 존재하면요 초지능 문명이라 부를만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인간 세대는 원시 시대와 AI enabled age로 나뉠 거라고 봐요. 뗀석기냐 구석기냐는 너무 미미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정도로 너무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3대 우주 성령 중에 하나가 AI라고 하셨으니까.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AI의 출현이다. 그러면 AI 이네블 시대와 아닌 거의 시대로 또 분리할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는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로우 파워로 저전력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인간의 고통의 메인 소스는 lack of intelligence, knowledge and wisdom이거든요. 제가 볼 때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인간의 가장 어려운 고통을 해결해 주는 문제죠.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전력의 칩이 필요합니다. AI 칩이. 저는 연봉도 지금 제가 애플에 다니는 것보다는 5억, 10억 들 받고 다녀야 되고, 아직까지도 IPO도 못했고 양산도 충분히 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좀 힘들게 살아야 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 저스피케이션이 뭐냐? Best use of my talent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을 하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냐 찾을 수 없고, 그러면 딥엑스라는 역할도 이게 있어서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고 로봇이 일어나고, 우리 뭐 신호등이 지능적으로 바뀌어서 교통사고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병이 날게 병이 안 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그 가치를 뭘로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제가 만날 수 있는 최대 가치라고 보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성공 못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이미 성공한 게 제가 생각했던 미래를 실현한 거고, 칩이 나와서 구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고 있고, 공장 자동화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가장 성공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거. 아직 세상에서 쓰지 않은 이 물건을 쓰게 만들어 전 세계를 잠식하는 거에 시작을 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성공하고 있다 생각하고, 딥엑스의 가치도 금전적인 어떤 상업적 성공으로서 1위가 아닐지라도 이미 그거에 가장 선도하는 것만큼은 CES에서, 다보스에서 전 세계 일반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앙트러프리너로서의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의 테크톡, 오늘은 5와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나이,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AI 컴퓨터를 완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진 딥엑스의 김노건 대표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 함께하는 라이브 실습 강연, 실시간 Q&A와 꼼꼼한 지도, 슈퍼워커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I 시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고 싶은 여러분, 신선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개발 모르는 직장인을 위한 AI로 업무 자동화하기 라이브 실습 강연, 지금 바로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